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든 호울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팁, 제가 오늘 컨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취준하느라 정말 힘드시죠? 저도 취준했던 시절 떠오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뭔가 불안하고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쭈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도 좀 힘도 드리고 또 면접 팁 같은 것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 위주로 이렇게 이직을 하면서 다녔는데, 회사에 입사도 많이 했지만 또 우리 팀원들을 채용도 하고, 또 제가 창업을 하고 나서는 저희 직원들을 또 면접을 보면서 많이 채용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면접관이 돼보기도 했고, 또 그 채용 후보자가 돼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면접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보셔서 너무나 아시겠지만, 서로 면접 시간 조율하고 면접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마다 그런 규율이 다 다르겠죠. 그럴 때 보통 인사 담당자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텐데, 그분께 최대한 예의 있게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그분이 아마 담당하시는 HR 매니저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입사할 때 이제 그 첫 인상이 나중에까지 좀 있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팀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좋을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사팀 담당자님하고 최대한 서로 예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소통의 방식은 그분이 메일을 보냈으면 메일로 답신하시고, 전화를 했으면 전 전화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문자로 보냈으면 문자로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소통 방식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궁금한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면접 시 뭐 복장이 있습니까? 1대1 면접입니까? 아니면 뭐 다대일 면접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안내상 물론 잘 알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보를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면접을 보실 때, 또는 그 전의 과정, 또 면접 후에 어떤 처우에 대한 협의 과정,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결코 을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알아보는, 관찰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도 없고 무조건 저 자세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조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입사한다면 그 팀은 뭐 팀장님이 계십니까? 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뭐 거기에 본부가 뭐 옆 팀이랑 뭐 예를 들면 디자인 팀이랑 마케팅 팀이랑 개발 팀이랑 함께 뭐 개발 본부로 묶여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충분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을 결정하기 전에 팀장님이 계십니까? 제가 팀원 시절일 때 팀장님이 없다.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경우는 약간 주저했었어요. 팀장이 없으면 나의 비바람을 누가 막아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작은 회사일 경우는 신사업들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것 같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회사의 규모에 맞춰서 내가 실제 회사에서 들어갔을 때 정말 닥쳐서 바로바로 보게 될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면접 당일날 늦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면접 보면 꼭 5분, 10분씩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그의 능력이죠. 미리 지도 확인해서 몇 번 출구로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근데 저 여기 도착했는데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정말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진짜 저의 상식이 그의 상식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참하게 되시는 경우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불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펑크 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제가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취소할 때는 하셔야 되는데, 잠수 타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계가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좁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알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을 뺏어서는 안 돼요. 면접 자리에서 딱
그 처음에 뭐 어디 대기 장소로 갈 거 아닙니까? 대기 장소에 앉으세요 하면 뭐 음료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러겠죠. 앉아 있다가 아마 이제 면접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실 경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의 면접관이 있으시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한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5도 정도는 인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고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 약간 높은 톤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쭈뼛쭈뼛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딱 인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면접관님이 예 앉으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들어왔다 그럼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밝은 목소리와 톤으로 자신감 있게 안녕하십니까가 훨씬 오피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라떼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면접관님들은 다 저 정도 되는 라떼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저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길지 않게 한 2분 정도 내외로 간략하게 나의 어떤 장점 위주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이력서의 제목은 뭐였냐면 축구 빼고 다 잘해요 였습니다. 실제로 축구 빼고 제가 다 잘하겠습니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축구 빼고 다 잘해요.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내가 뭘 잘하는지 저는 뭐 의사소통 능력이 좋습니다. 저는 교우 간의 갈등을 늘 풀어줬습니다. 선후배 간의 의견 차이를 제가 좁혀줬습니다. 하면서 내가 커뮤니케이터다 라는 것들을 강조했었고요. 나는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었고 나는 뭐 반장을 뭐 놓쳐본 적이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나는 창의적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알고자 하는 그런 그 호기심과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리더십, 그리고 뭐 그 협동심, 포용 능력, 조직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지적 호기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밝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밝게 늘 에너지를 주시는 게 좋아요. 우울한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시면 안 돼요. 제가 면접을 보다 보면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끝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끝을 흐리지 않는다, 명확하게 끊는다. 이거 저도 많이 실수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녹음해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다른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포트폴리오를 물리적으로 하나 들고 가시던지 타사 제품을 들고 가시던지 하면서 보면서 설명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입사일자나 처우 관련해서 합격을 하셨다면 그런 것들 이야기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딱 나눠놓고 제가 이상형 찾기라고 하는데 회사도 결국에 이상형 찾기예요. 나는 거리는 포기 못해. 나는 연봉은 포기 못해. 나는 워라밸은 포기 못해. 나 근데 거리는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 3가지와 포기할 수 없는 것 3가지를 정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 좀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사람이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감정이 아니라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중요했지? 난 회사의 비전이 중요했나? 규모가 중요했나? 연봉이 중요했나? 워라밸이 중요했나? 이런 것들을 보고 면밀하게 아예 ABC 나눠가지고 점수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끌리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 마음이 끌리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왜냐면 여러분들 아직 어리시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아직은 세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사를 이제 결정할 때 날짜나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뽑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진짜 저자세일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회사 입사하기 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올 거야. 그러면은 뭐 입사 일자 늦추세요. 제가 일정이 그 전에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입사 일자를 이때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인사팀에서는 약간 쩝 하겠지만 그래도 오케이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시작하면은 1년에 연차 15개 빼고는 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휴가가 이제 자유가 끝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쉴 수 있으면은 뭐 쉬시고, 아니 웬만하면은 날짜는 지켜주시는 게 좋지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미리 잡아놓은 어떤 스케줄이 있다. 그럼 인사팀한테 제가 그 다음 달에 3일 동안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휴가를 그때 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입사하고 나서 그걸 얘기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을이 돼요. 그래서 막 쭈뼛쭈뼛 인사팀이나 뭐 팀장님한테 막 익스큐즈를 막 구해야 돼.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입사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던 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약간 입사하고 나서 말하지 뭐 이러지 마시고 조금 내가
미안하거나 민망한 거는 입사하기 전에 다 해결을 다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우 같은 부분은 대기업은 뭐 그 페이밴드가 아예 정해져 있긴 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떻게 보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희망연봉을 분명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내규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희망연봉을 제시하시면서 뭐 연봉 외에 그 외 인센티브나 현금성의 어떤 복리후생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계산기를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한 돈 300만 원, 500만 원 차이에도 회사를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이 생각보다 이게 좀 있었네. 여기는 연봉 빼고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것들 한번 계산을 꼼꼼하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노력을 회사한테 주는 거고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직장과 또 그 연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로 치환되는 거잖아요. 거래 관계입니다. 무리하지만 않게 서로가 이야기 나누면서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한테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들한테 내 확신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취준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